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우입니다. 문희님, 우리 방송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1살 은우입니다. 저는 이제 가을에 미국으로 대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미국 대학 그러면 좀 준비하신 게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4년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이에요. 4년이군요. 네. 그럼 미국은 입학했었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건가요? 보통 1학년 때는 자유롭게 전과도 가능해가지고. 아, 자율전공 느낌이군요. 네네.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공은 있어요? 네, 저는 만약에 미시간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PP 전공이라고 있는데 PP가 그 경제, 정치, 철학을 다 같이 배우는 아.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럼 그 전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혹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워낙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방면인 과목들을 배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경제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경제학보다는 경제학이랑 정치랑 철학까지 같이 접목할 수 있다면은 제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이 도전할 될수 수 있는 있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경영, 철학, 경제, 정치가 다 하나의 묶음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어떤 하나만 아는 것보다 다양하게 알았었을 때 조금 더 나중에 더 큰 시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했었는데 미국 대학 가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팁이라든지. 사실 미국 대학은 정말 한국 교육 시스템이랑 많이 다른데요. 한국은 이제 그 성적 위주가 되게 크잖아요. 미국은 성적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이랑 각 대학교를 지원할 때마다 에세이 형식이 달라요. 아,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는 스타일의 학생들을 뽑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게 되게 많군요. 네,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하고 또 미국의 학교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사립대, 주립대도 있는데 또 리버럴 아츠 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연구 중심 대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한국에서는 되게 뭐 말 한마디로 하면은 뭐 스카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네. 보면 하나의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뭐 의대라든지. 네, 근데 미국은 워낙 다양한 대학교,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많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만 준비해야 될 거는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대외 활동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대외 활동이 단순히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봉사 활동도 보고 리더십 활동과 또 운동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렇게 오, 팀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대학들에서 되게 보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그 학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진짜 가고 싶으니까 전 세계에서 그쵸.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몇십 개국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네. 조금 잘 맞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하면서 힘들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서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을 시기여가지고 그렇네요. 그 온라인 위주로 할 수 있었던 게 많아지 오프라인 위주로 할 수 있었던 거 좀 적었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제한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학교 가시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대학교마다 또 특징이 있거든요. 네네. 그 대학교 굿즈가 되게 다양해요, 미국은. 아,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로고가 써져 있는 맨투맨이나 뭐 잠바도 있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입어보고 사진 찍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뭐 서울대, 연세대 이런 거 과잠. 까잠 입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학교 근처에 지하철역 가면 네. 꼭 그런 학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쵸. 뭐 서울대요, 네. 아니면 신촌 가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어서 조금 이 오프닝이 풋풋하지 않았었을까. 아니면 미국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주 쉬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빙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누님은 어떤 빙수 좋아하세요? 저는 과일 들어간 빙수를 되게 좋아해요. 망고 빙수나 딸기 빙수 좋아해요. 그럼 빙수를 자주 먹어요? 사실 봄이나 겨울에는 자주 먹진 않았는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될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좀 이렇게 맛있는 빙수집이 있나요?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없고 설빙을 자주 갔었거든요. 설빙이 원래 또 많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젊긴 하지만 10대 때는 설빙을 자주 갔었는데 확실히 이제 20대 되고 친구들과 이제 맛집 탐방들을 하면서 청담동 레스토랑에 있는 빙수들을 접하게 됐는데 확실히 설빙 빙수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설빙은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아주 빙수가 생각났을 때 한번 들리는 곳이고 요즘 핫플레이스 빙수집, 뭐 망고 빙수, 네. 수박 빙수 제가 보니까 빙수가 되게 많았던 게 멜론도 있고 네. 아니면 모든 빙수도 요즘 맞아요. 워낙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되게 예뻐요. 지금 20대 분들은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인스타용. 인스타도 찍고 아니면 뭐 자기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또 소장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어때요? 은우님은 가서 이렇게 사진 먼저 찍어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편하게 먹어요? 저는 물론 사진 먼저 찍습니다. 그런 사진 찍을 때 혹시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인스타 세대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보통 뭐 필터 쓰는 게 있어요? 필터를 쓴다기보다는 스토리를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는 포스트 위주보다 스토리로 되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기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스토리 사이즈에 맞는 그 16-9로 찍어요. 그러면 그 네. 구도가 조금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음식이라든지 뭐 빙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예뻐 보일 때가 있는 거군요. 왜냐면은 그 기본 사이즈가 4-3인데 그거를 찍으면 이제 스토리에 잘려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6-9로 항상 맞춰서 찍으면은 스토리 이렇게 올릴 때 올렸을 똑같은 딱 사이즈로 맞으니까. 나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찍습니다. 이게 뭐 전혀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럼 혹시 빙수 중에 이 정도 가격은 괜찮다. 우리가 빙수는 간식으로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워낙 이렇게 핫플레스 빙수들은 네. 또 가격이 비싼 것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또. 저는 정말 그 상권이 비싼 상권이고 맛과 퀄리티를 둘 다 잡을 수 있다면 한 3만 원까지는 3만 괜찮을 원까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네. 한 3-4명이서 먹으면은 10,000원 나누면은 나눠내고. 네. 그리고 인스타 또 하나 사진 찍고 왔으니까. 그쵸.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인스타 세대가 아닌데 네. 친구들이랑 비싼 집을 가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네. 대부분 퀄리티가 있는 곳에 가는데 사진을 예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워낙 네. 그런 곳은 플레이팅도 예쁘게 해주고 네. 옆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조명들도 많고 테이블도 아니면 접시 같은 것도 다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그쵸.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먹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요즘 접시들도 되게 비싸던데요. 그래서 잘 찍으면 네. 그러니까 인증샷을 잘 남기면 이거는 값어치가 더 했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혹시 이제 여름이 오니까 우리 방송 댓글에다가 어떤 빙수 좋다 아니면 좀 핫플레이스 빙수집 알려주시면 이거 보고 나서 또 각자 빙수집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요 댓글에다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런 스튜디오 처음 오셨잖아요. 네. 분위기 어때요? 되게 아늑하고 이야기가 잘 나올 것 같은 공간이에요. 그렇군요. 편안한 공간이다. 네, 이렇게 편안한 볼 수 공간이에요. 있겠군요. 자주 보는 유튜브 있을까요? 네, 저 아오리 언니 좋아해요. 아오리 언니. 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인플루언서 활동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시고 네. 다양한 걸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 어떤 게 그럼 콘텐츠가 제일 많아요? 저는 보는 편이 아니어서. 사실 아오리 언니는 되게 20-30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유튜버 언니신데 뭐 쇼핑도 많이 하시고 정말 뭐 인생 얘기도 많이 하시고 사실 언니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기사로 조금 나오고. 네네. 근데 뭐 우리 방송이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항상 음, 잃지 않으시고 또 항상 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는 걸 느껴가지고 구독자들한테 확실히 이렇게 네, 잘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이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 저도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그럼 미국 가서도 또 챙겨 보시겠군요. 아, 저는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거든요. 네. 딱히 막 구독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는데 그 언니 영상은 나오면 항상 챙겨봐요. 일주일에 뭐 몇 번 정도 올라와요? 주기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2주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도 편집하면서 네네. 은우님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인지 한번 더 조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물어봤고요. 유튜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유튜브요? 아, 사실 10대 때 조금 하다가 이제 또 음, 학업에 집중해야 됐을 시기가 와가지고 못했던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또 대학교 가니까 한국에 있을 가족들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대학교 생활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좀 기록용도 네. 되고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네. 중학생들도 그 대학의 생활을 궁금해하거나 그쵸. 뭐 다른 분이 또 하고 있긴 네네. 하겠지만 또 우누님만의 방법으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고. 사실 저도 정말 10대 때 그런 분들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얻고 음, 몰랐던 지식들도 얻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게스트로 오신 분이 미국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음, 유튜브 정보를 주거나 네. 아니면 그 지역에 알 수 있는 것들을 어,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만났대. 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곳이 한국인들이 많지만 한국 사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연결이 되거나 아, 그래서 그쵸. 중고 거래를 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아는 척을 했대요. 혹시 그 유튜브 아니냐고. 어, 그래서 맞다고 하면서 대화 나눴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하셨고 우리 방송에 한 3번 정도 오셨어요. 미국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뭐 혹시 잘 지내신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저한테 뭐 DM 보내주셔도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지 않을까 해서 짧게 언급해드렸고요. 오늘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는요. 설렘과 질투 사이예요. 설렘과 질투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설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렘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가슴이 뛰고 행복해 하는 게 설렘인 것 같아요. 기대하기도 하고 네. 두근거리기도 하고 네. 최근에 있었나요? 사실 남자는 아니었는데 대상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네. 있거든요. 그 언니 덕분에 제가 조금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항상 음, 좋은 글이나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팔로워분들한테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뭔가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더 생겼나 보네요. 네,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음, 돼가지고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언니 글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언니를 보러 갈 때 되게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워너비 같은 분을 만나거나 네, 뭐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네, 만났기 맞아요. 때문에 좀 그 설렘을 느끼셨던 거군요. 네, 질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질투. 이 말이 참 어려워. 그쵸. 이게 뭐 동성 간의 질투도 있고 이성 간의 질투도 있지만 이제 가족 간에도 원래 질투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지나치게 시기하는 거. 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짧게 시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네네. 여기서 조금 뭐 더 물어본다거나 어, 아니면 뭔가 조금 이 이야기가 길어질 때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기간이 길어질 때 한 번에 지나가야 될 일인데 또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뭐 음, 하면서 좀 이성에 대한 질투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상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은호님이 편하게 이 상황을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질투 모먼트라고 부를게요. 내가 데이트하러 갔었는데 네.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여사친이랑 다정하게 통화를 하고 있어. 질투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질투인지 짜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질투라기보다는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사친이랑 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여자친구 있는데 왜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약간 질투 감정보다는 약간 황당하고 당황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상황 또 넘어갈게요. 학교 앞 카페에서 후배랑 네. 나란히 앉아서 과제를 하고 있어. 네. 근데 저는 이게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가 아니잖아요. 네네.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그쵸. 나란히 앉는 거는 네.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음. 어때요? 과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남자친구랑 항상 가는 카페예요. 네네. 나도 그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네.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둘이 뭐 어떻게 보면 꽁냥꽁냥 할 수도 있지만 과제지만 네. 질투가 난다면 그냥 안 보고 지나친다.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마주보고 앉거나 아니면은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군요. 네, 왜냐면은 과제를 할 때 만약 그게 팀워크 과제면은 사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하는 것보다 정말 옆에서 이렇게 빠르게 공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건 제 별로 신경 기준에선 쓰지 괜찮아요. 않는다. 네. 네. 다음 또 하나 상황 알려드리자면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네. 우노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가 네. 진짜 예뻤어. 네. 뭐 술을 같이 마시거나 아니면 남자친구의 친구들이니까 만날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눈치 없게 네, 눈치가 너무 없네요.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질투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한번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질투는 아닌데 그 친구들이 약간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인 거잖아요. 현 그렇죠.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남자친구의 친구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네. 거를 남자친구한테 말해줄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런 대화들이 오갈 것 같군요. 그럼 설레 모먼트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설레는지 아닌지 이렇게 네.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카운터에 가서 밥값을 계산해 줄 때. 이거 좀 궁금해요. 요즘 더치페이인가요? 네. 아니면 아직까지 그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건가요? 지금 20대들 아직까진 그래도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이렇게 먼저 권유를 했으면은 첫 밥값은 남자분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럼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남자친구가 먼저 이렇게 카운터 가서 비싼 뭐 음식을 샀다. 어떨 것 같아? 설렐 것 같아요? 아니면 나 만나니까 사야지 뭐 이런 건가? 그건 아닌데 그런 경우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오고 나서 뭐 제가 결제하려고 보니까 먼저 결제했다고 해주고 그래가지고 저 몰래 이렇게 했던 행동들에 되게 좀 더 감사한 마음인데 이게 설렘과 심쿵까지는 아닐 수 있겠네요. 남자친구니까. 네. 그러면 되게 고맙고 설렐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이 커지면서 이게 네. 설렘까지도 다가갈 수 있다. 네네. 남자분들 지갑을 여셔야 되는군요. 두 번째 상황은요. 은근히 밖에서 예의 바를 때. 밖에서 우리가 데이트하다 보면 네. 뭐 어른들을 만날 수도 네네.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연장자를 만나는데 나한테 할 때는 막 무뚝뚝하게 하는데 갑자기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가서 예의가 바르거나 아니면 뭐 길에서 우연치 않게 뭐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지하철에도 그런 상황들 네네. 생기잖아요. 어때요? 저는 정말 더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더 크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만나는 분이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 항상 좀 예의가 바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예의 있는 거는 사실 뭐 네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정말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의 바른 행동의 기준치가 높은 거잖아요. 네네. 은우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에티켓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배려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설렘에 가까워지려면 여기서 뭐 꼭 설렘이라는 게 우리가 두근거림도 있지만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새로운 걸 만났었을 때라든지 네네. 새로운 걸 하게 됐었을 때 느끼는 설렘도 있으니까. 어때요? 어른들한테 했었던 행동 중에 있을까요? 기억 남는 건 없어. 아, 상대방이 어른들한테 했을 네, 남자친구가 음식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장소에서 이런 걸 했던 내 머릿속에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거.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분들을 뵀을 때 자리를 이렇게 바로 음. 양보해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네, 사실 그게 당연한 행동이긴 하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내 남자친구로서 충분하다. 네, 약간 더 자랑스러운 거죠, 어찌 보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잖아. 저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네. 이 친구 참 철이 들었구나. 아, 나도 모르게. 네네. 아니 그런 친구임에 아는데도 행동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많이 없나요? 많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여자친구 말고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성들이랑 뭔가 같이 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디테일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나서잖아요. 네. 어른이 뭔가 자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짐을 올려줘야 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동한다고 느꼈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그냥 친구랑 계속 1시간 동안 뭐 아니면 이동 음. 시간 동안 수다 떨고 가버리는 경우도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았고 이거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네. 팔짱 낄 때 어. 걷다가 이 설렘을 느낄까요? 어때요? 사실 뭐 좋아하는 상대방이랑 손도 잡고 팔짱도 음. 끼는 거면은 저는 다 설레고 좋을 것 같아요. 손 잡는 거, 팔짱 끼는 거, 뭐 네. 이렇게 안아주는 거 네. 우리가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그럼 설렘 포인트에서 가장 좋아요? 저는 이제 집 앞에서 빠이빠이 할 때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그게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랄까 감정적으로는 가장 마음끼리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네요. 네, 그쵸. 그리고 왜냐면 이제 안을 때 이렇게 맞아요. 심장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잖아요. 어, 손이랑 손을 잡는 거라든지 발장을 끼는 거는 좀 다른 거고. 오늘 뭐 설렘과 질투 사이 재밌게 얘기 많이 했었고 20대 설렘과 질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저도 좋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재밌게 듣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또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